자,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 뭐 시장이 조금 뭐 불확실성도 많은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하락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시장인데요. 자, 이거, 과거에 지금 좀 이따가 드릴 얘기들은 내일 당장 뭐 모레 당장 나올 뭐 그런 부분들에 대입을 해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좀 큰 틀에서의 시장을 읽으십사 하는 뭐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번 강의는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우리 뭐 경기 침체가 있었던 게 그때죠. 저 팬데믹 있었을 때 그때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. 그 전에는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경기 침체하고 시스템 위기가 같이 온 거죠. 그때는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이 집값 급락하면서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고 얘기하죠. 그 부분들이 좀 이 채권 막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 갖고 전 세계적으로 뭐 얼마가 팔려 나갔는지도 모른다. 이런 얘기까지 막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. 그런데 원래 이 부분도 지금 이 시간에 미니 강의 시간에 다루려면 굉장히 짧아요. 굉장히 짧은데 원래는 금리하고 같이 또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가 배워야 산다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에 금리하고 연관시켜 갖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자,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조금 뭐 경기 침체, 위기의 조짐들 이런 부분들은 나왔었습니다.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미국에서 2003년도 6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2006년도 6월 달까지 금리를 1%에 있던 금리를 5.25%까지 올렸습니다. 그 후유증으로 뭐 부실 채권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그런 사태까지 갔는데요. 자,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.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2007년도부터 뭐 이 기업들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예고를 해줬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먼저 2007년도에 보면 HSBC에서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어요. 2006년도 6월 달에 금리를 5.25까지 올렸으니까 그 여파입니다. 자, 모기지 사업에서 우리 100억 달러를 손해봤어요 라는 실토를 합니다. 뭐 근데 이때까지 그런 거죠. 뭐 근데 손해봤는데 아이고 안 됐네 그러고 말았던 거죠. 근데 그 이후로 하나하나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. 4월 달에는 미국 2위 모기지론 회사죠. 뉴센츄리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냈고요. 이때도 파산했네 그러고 말았어요. 주가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. 그리고 또 뭐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아메리카 홈모기지도 파산 신청을 냈고 하다못해 우리 BNP 파리파 있죠. BNP 파리파도 자기들이 운영하던 그 ABS 펀드 쪽에서 이 펀드 환배를 중단하겠다. 우리 환배 못 해주겠다. 이렇게 좀 선언을 해버립니다. 자,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위기감이 돌기 시작했어요. 자, 근데 이때까지도 전혀 해결책은 안 나왔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일화적으로 굉장히 빨리 나온 거예요. 뭐 SVB하고 뭐 이런 은행들 지금 해결책이 굉장히 빨리 나온 건데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. 그만큼 좀 긴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2007년도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부 쪽에서 개입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2008년도에 갑자기 좀 아뜨거라 싶었던 거예요. 자, 뭐 이런 부실들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2008년도 1월 달에 여기서 금리를 인하를 확 합니다. 금리를 0.5 이렇게 인하를 막 해버리고 뭔가 뭐 해결을 하려고 정부에서 막 그러고 있어요. 그런데 자, 주가 흐름 보십시오. 2007년도 주가는 보시게 되면 뭐 그냥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. 그런데 이때는
금리를 동결하고 있을 때입니다. 그런데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시원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. 움직이는 부분들이. 자,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부분들, 이 부분은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. 요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.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은 안 좋아요, 파산했어요, 일이 터졌던 거, 이런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씨를 써놓은 부분들은 뭔가가 해결을 시킨 부분들. 자, 이 2007년도에 베어스턴스, 미국의 5위 투자은행이었었죠. 이쪽에서도 우리 모기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손실을 봤어요라고 자백을 하는데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렵다 이렇게 갑니다. 자, 그런데 이 부분도 2008년도 들어서는 이 미국 정부가 안 되겠다 싶었었겠죠. 연준이 대공황 이후에 처음으로 저 기업에다가 자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. 그게 베어스턴스라는 회사였어요. 근데 뭐 이런 해결책이 나오면 보시게 되면 잠깐은 베어스턴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좀 올라가죠.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일이 터지고 또 일이 터지고 또 일이 터지고 그러면서 주가는 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. 자, 이때는 굉장히 좀 특이했던 그런 부분이에요. 시스템 위기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하락도 발생이 됐는데요. 자, 지금 현재는 이 부분하고는 약간은 틀리다라는 생각입니다. 어쨌거나 지금 우리 SVB하고 CS하고 이런 것들 터졌잖아요. 터졌는데 해결은 빨리 했어요.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빠른 대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다,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이 터졌다라는 얘기는 그 다른 기업들, 다른 은행들 이런 쪽에서는 멀쩡할까요?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. 멀쩡하지가 않고 꽤 많이 멍이 들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상태는 어디서 어떤 게 좀 이렇게 튀어나올지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어요. 다만 다행인 거는 이 정부하고 각국 중앙은행들 이런 쪽에서 일이 나면 빨리 이걸 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빠른 대응으로 인해 갖고 시스템 위기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이런 그 외 부분들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뭐냐 하면 자, 은행들이 이렇게 돈줄을 뭐 자금을 지원을 해줘도 이거 지금 예금을 못 내줘서 망한 거잖아요. 예금을 못 내줘서 망한 거니까 그 예금을 내주려고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가 SVB가 그걸 팔았지 않습니까? 손해 많이 보고 파니까 야, 이거 진짜로 안 되겠는데? 나도 돈 이렇게 인출 사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터졌는데요.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은행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. 자, 이런 부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이 시스템 위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. 현재 시장 환경은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 주가가 좀 뭐 연준 내일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위쪽으로 아주 추세적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,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다라는 전제하에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까지 알차게 또 1시간 채워왔습니다.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리스크에 잘 대비하시고 또 기회들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네요.